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용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의 지름길 과정평가용 기술 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분야는요, 바로 전자 분야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전자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반가운 얼굴 이강복 선임 연구원 나와주셨고요. 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김현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 분야에 어떤 자격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강복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과정평가용 자격 중에 전자 분야에서는요, 약 3종목 정도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 CAD 기능사, 전자 기기 기능사, 그리고 전자 계산기 기능사, 이렇게 3종목이 운영이 되어 있고요. 네. 각각의 약간 다른 그 수행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그 전자 기초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요, 하드웨어 설계 및 펌웨어를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샘플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및 검증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무가 되겠고요. 전자 CAD는 전자 기초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요, 아날로그 회로 설계, 그리고 부품에 대한 규격 확정, 그리고 부품에 대한 선정,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 CAD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과정평가형적으로 약 16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요. 지금 한 개의 기관에서 한 개의 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지금 작년도에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 CAD 기능사가 작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네. 전자기기 기능사는 약 한 60% 정도, 그리고 전자 CAD 기능사는 약 한 35% 정도의 그 합격률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계산기 기능사만 아직까지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예, 전자계산기 기능사는 지금 올해 과정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아직 외부평가 시행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자 분야 사실 지금 저희가 과정평가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검정형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검정형이 없어지는 건가 막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시행한 지 이제 약간 3년 정도 됐습니다. 또 취득 경로와 응시 자격의 어떤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해왔던 국가기술 자격, 검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그 종목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이 약 한 61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기술 자격도 역시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 이제 두 개가 병행해서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라는 종목을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NCS에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있어서 필요로 하는 능력 단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정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과목이라든가 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운영이 되고 필요한 직무만을 평가를 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에서 제시한 능력 단위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응시 자격의 차이인데요. 검정형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그 응시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런 응시 자격에 대한 요건이 없이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종목을 시험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그 교육기관이 어떤 그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이런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능하고요. 네. 이러한 교육기관은 저희가 나중에 그
기관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준 기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많네요. 네. 일단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 뭐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응시 자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17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305개 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어쨌든 뭐 능력 중심의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실무를 중심으로 이제 본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 분야의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전자캐드 기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캐드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회로 설계와 PCB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쓰이는 전자기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 요즘 같은 더운 시기에 선풍기, 또 에어컨, 오디오 등의 제어 회로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카메라 모듈 및 CCTV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제어 회로를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전자캐드 분야가 합격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기기 생산 업체, 그다음에 전자기기 부품 제조 업체, 컴퓨터 시스템 개발 업체 등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의 일부로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금년도에 졸업한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한 학생은 현재 카메라 모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예로는 스피드인텍이라는 회사에서 취업한 학생은 현재 CCTV를 설계한 후 SMT를 운영해서 PCB를 제작하는 기업체에서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자 분야,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자 분야를 다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 걸로 보이네요. 산업체 전반에서 기본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 분야는. 그래서 앞으로도 4차 산업에 도래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도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이수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기존 검정 자격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보고 싶을 때 시험을 보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요, 과정을 참여를 해야지 그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내가 해당하는 종목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이제 과정이 시작될 때 참여를 해서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또 평가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자격을 시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종목하고 또 과정 운영 기관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9월쯤 가량 되면 해당 종목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운영 기관을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고요. 연내에 해당 기관을 승인 내주고 승인하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그 종목이 저희 그 NCS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면요, 이러한 부분에 하고자 하는 그 분들께서는 그 NCS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셔서 내가 어느 종목이 또 어느 교육기관에서 운영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해당 교육기관에 참여가 되면서부터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시작과 끝에 모든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종목을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언제 처음 시행이 되는 건지 교육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 그 기관 선정하고 그 승인이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예. 부분은 아마 올해 하반기 약간 10월, 11월 그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목과 운영 기간을 확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할 거고요. 예. 올해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어느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과정 관리도 그런 그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요, 조금 더 간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올해 놓치신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에 일정이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분야의 교육 같은 경우엔 교육과 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특별히 또 김현태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학교 예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의 과정평가형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과정은요, 총 600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은 단순히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현장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갖추는데 목줄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 과정은 전자회로 설계 및 PCB 제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600시간 동안 이제 교육과 훈련을 해서 이제 내부 평가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긴 시간이에요. 길다면 그 과정 동안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직접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전자분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입니다. 전자, 컴퓨터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는 전자제어 분야는 IT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얼라이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소자값, 어떤 게 아웃이고 어떤 게 입력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회로를 또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응용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 넷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전자캐드 기능사를 하기 위한 그 1년의 과정으로 능력 단위가 전자회로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구현 과정을 학생들이 익혀야지만 필수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넣어줘야 됩니까? VCC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플러스 값과 밸류 값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15옴인데 회로에서 요구하는 것이 1메가옴이다 그러면 1메가옴으로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값들을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원 공급인지 또는 저항인지 그 값들에 맞춰서 소자값을 하나씩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전자캐드가요, 나중에 회사에 가서 얼마나 쓰이는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 걸맞춰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거기에 발맞춰서 전작가는 그런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회로도 구성하며 다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키워서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한 제어 기술을 여러분들은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제어학과는 전자제품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 캐드 등 교과 과정을 통해 전자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CB 작업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이 마지막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이걸로 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부품을 만들고 그런 건데 여기서 실수하면 이제 아예 시험에서도 아예 탈락해가지고 여기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직접 조립하고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자기기가 많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자회로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일자리나 그런 거 뭐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다들 이렇게 지금 시간에 앉아서 인문계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나중에 회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배우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제 특별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실전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 분야는 21세기 가장 핵심 산업인 IT 분야의 근간이 되고 있어 미래 전망이 밝은 유망 직업군인데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기업 취업은 물론 창업까지 가능한 전자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학생들의 현장 모습 잘 봤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네요. 네, 어쨌든 뭐 가정평가형 제도의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부 평가를 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전자 분야의 경우에 좀 예를 들어볼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편성 기준, 즉 교육훈련 과정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전자캐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또 하드웨어 부품 선정, 또 하드웨어 그 성능 구현 등의 한 5개의 필수적인 능력 단위가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각 교육기관마다 선택을 했던 선택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 단위를 내부 평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능력 단위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내부 평가는 하나의 과목, 즉 능력 단위가 그 종료가 되면요, 교육기관에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 방법에는요,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그리고 구두 질문, 작업자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이러한 다양한 그 NCS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교육기관이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은 그 수업 중에 어떤 쪽지 시험,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내부 평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학교에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을 내부 평가로 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내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과정 평가형은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 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외부 평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 요건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365일 감시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요. 자, 김현태 선생님,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물론 기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저희 내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강복 연구원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각 능력 단위별로 담당 지도교사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NCS에서 주어진 수행 증거를 토대로 이수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것을 갖고 학교 성적에도 반영을 하고요. 과정 평가형 내부 평가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작업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과목을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무 능력 단위 중심으로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물로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실제로 학생들 학교에서는 무조건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조건은 네. 아니고요. 네. 2016학년도 입학생회 안에서 저희가 과정평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현재 아주 반응이 좋고요. 예. 학생들이 능력 단위별로 실무 능력 중심으로 과정을 평가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매 과정마다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정평가 기술 자격이 취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 그 전자 분야에 회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실무 능력 단위 중심으로 현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도 바로 투입을 해서 이제 능력을 훈련을 받아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현재 만족도가 높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예. 향후 차세대 4차 산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리라 봅니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그 이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 그리고 태도, 그리고 지식 등을 그 국가가 이제 수준별로 또 산업별로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요.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요, 현장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고 또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내부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외부 평가의 경우에 이제 전자 분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는요 1차, 2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평가 같은 경우는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혼합해서 그 지필시험으로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은 작업형 시험으로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작업형 시험에서는 면접도 할 수 있다라고 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할 수 있다. 무조건 네. 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럼? 하지만 저희가 과제 구성할 때는 예. 면접이라는 과제도 추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면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또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캐드 같은 경우는요. 그 외부 평가에 있어서는요. 회로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부품을 전자 부품을 본인이 만들고 선정을 하고 그 전자 부품을 이용한 PCB 즉 이제 그 전자 기판의 그 부분을 이제 그 전자 부품을 본인이 작성을 해서 그 결과물까지 구현을 해보는 이러한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 평가를 구성했습니다. 외부 평가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검정 시험보다 시험 시간이 좀 깁니다. 또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험에 대한 부담이기보다 내가 자격을 따고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어떤 그 살인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바라보면은 반드시 또 필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외부 평가가 지금은 그 어떤 그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기 시험들, 뭐 장비를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 평가하는 그 기관에서 이미 다 이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는요. 해당 교육 훈련 기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본인이 배웠던 장소에서 배웠던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 평가를 보기 때문에요. 어떤 그 시험 장소라든가 아니면 장비에 대한 부담감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고요. 본인이 이제 시험에 대한 그 최고의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라운드라고 하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승률이 높듯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공부했던 곳에서 이제 전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정도 시행이 되는지 일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외부 평가에서는 정기 시험으로 2번 시행이 될 거고요. 그 상반기 때는 7월 29일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2월 9일 날 이제 저희가 시행 예정이고요. 교육 훈련 기간마다 마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시를 한 3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일정은 9월 23일, 네. 그리고 10월 21일, 그리고 11월 18일 이렇게 3번 정도의 수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수시 때는 저희가 종목을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 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외부 평가 볼래요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서 그런 데에서 이제 종목이 외부 평가에 시행이 될 겁니다.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수시 때는 네, 종목들이 이제 시행이 된다. 해당 교육기관이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가 네. 다 맞춰줘야지 외부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 마친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맞춤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평가,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합격자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기준에 네.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평가형은 내부 평가도 그 평가의 합격 요건에 반영이 되고요. 외부 평가도 반영이 되는데요. 내부 평가를 100점, 외부 평가를 또 100점. 이렇게 1대1로 반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검정 자격보다는 합격 점수가 또 좀 높고 또 평가를 받아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다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라면 이런 그 높은 점수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 수험자 중에 불합격 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이렇게 불합격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안에 한 번에 또 재응시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고 있고요. 재응시의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또 역시 자기가 배웠던 교육기관에서 보면 또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뭐 외부와 내부 평가가 각각 이제 5대5의 비율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평균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대 평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가 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부 평가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재응시가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좀 기운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네.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 대비하기 위한 좀 정보 좀 주신다면요? 예, 지금 모든 종목에 대한 그 평가 가이드와 그리고 원형 문제, 한 샘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 저희가 그 등재를 해놨고요.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보면은 필기 시험은 이렇게 보는구나, 실기 시험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직접적으로 아마 그 연습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제시된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과정평가 자격은 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을 하면서 본인의 숙련도가 높아진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공단에 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충분한 또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정보는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NCS 홈페이지에 가면 원형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숙련도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당연하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자 분야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전자캐드 기능사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중 현재 무인자동차가 운영하고 있죠. 네. 그거를 보듯이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자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이 될 전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자 분야가 우리나라가 좀 강국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광복 연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자 분야는 이렇게 모든 생활 환경에서 항상 저희가 전자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넓어질 뿐입니다. 또한 좀 더 이제 좀 높은 수준의 또 그리고 다양한 제품이 앞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또 다양한 기술들이 점점적으로 계속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날씨가 또 굉장히 덥거든요. 이렇게 폭염과 이 더위와 휴가를 반납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구직자들에게 힘나는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이 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요, 이러한 전자 분야,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자 분야에서는 더더욱더 필요성이 많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과 또 그리고 구직자들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 분야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자 분야의 경우에는요, 전문적인 분야고 특히나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뭐 연구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도전을 할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먼 미래를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